자, 선생님, 이번 시간에 우리 같이 할 책은, 제가 너무나 좀 이렇게 좋아하는 분인데,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고난이 선물이라는 책이고요. 어, 예, 제가 아끼는 분들한테 많이, 선물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어, 이 책이 왜 되게 좀 이렇게 매력적이냐면, 제가 그 책 소개 해주겠지만, 이렇게 내용들이,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고요. 이렇게 단락단락 이렇게 내용들이 있어서, 그리고 사파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좀 울림이 좀 큰 책들이고, 읽어내는데 그렇게 부담이 없어서, 예, 좀 많이 이렇게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이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시리즈거든요. 고난이 선물이다가 있고, 또 인생은 선물이다, 사람이 선물이다가 이 책이 있는데, 선생님이 다음 시간엔 이렇게 이 책들 차례로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그 도라노 출판소에 연락을 해서 승인 허가를 받고 책 소개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미리 밝히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너무 좋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좀 힘든 시간, 좀 어려운 시간 보내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이 책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책 내용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특히 소개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내용들을 발췌해서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내용은 이런 게 있어요. 인생은 내가 선택할 수도 결정할 수도 책임질 수도 없는 일들에 휘말리는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고난은 그 과정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그 세상에서 고난을 좋아하고 힘든 시간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고난이 내 인생에 없으면 좋겠고 힘든 시기가 없으면 좋겠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바닷가에 여러분들 파도가 반드시 있죠. 파도가 없으면 바다가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그 인생에서 고난이 있다는 것은 바다에 파도가 당연하게 있듯이 누구한테나 고난은 누구한테나 오고요. 누구한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이 왔다고 내가 뭐 인생을 잘못 살았나? 내 인생이 갑자기 이렇게 꼬이지? 그렇게만 바라볼 게 아니고, 이번은 내 차례인가 보구나. 나한테 올 게 없구나. 자, 이번에 한번 잘 넘어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해석해 나갈 수 있는 게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이 말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뭐 인생이 이상해서 고난이 오는 게 아니고, 내 사람한테는 누구한테나 고난이 찾아오고, 예,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럼 이제 내 인생에 어떤 타이밍에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이제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내고, 내가 어떻게 성장의 디딤돌로 해석해 나갈지는 자신의 몫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을 책에서는 지금 너무나 많이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지혜를 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런 구절도 있더라고요. 내가 생각을 사로잡지 않으면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맙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죠. 여러분들 이제 고난이 오거나 이제 힘든 일이 내 인생에 딱 닥치면 사람이 가장 먼저 뭘 하죠? 걱정을 하거나 염려를 하죠. 그죠? 그리고 걱정하고 염려를 하게 되면 이제 두려움이 내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두려움이 내 생각이 가득 차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극도로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손에 일이 잡히겠습니까? 안 잡히죠. 그러면 뭐가 망가져요? 내 현재가 망가집니다. 그럼 내 현재가 망가지면 내가 현재 시점에서 반드시 좀 하루하루 좀 성실하게 해 나가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못 해나가니까 이제 뭐가 망가질까요? 미래가 망가지죠. 아니면 미래가 망가지면 이제 원래 있던 문제에 플러스 알파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또 더 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렇게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 악순환의 고리에 생각이 사로잡히면 이 생각이 내 인생을 끌고 갑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게 밝은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 생각이 사로잡혀서 그 생각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대로 내가 끌려다니게 됩니다. 예. 이게 우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살면서 고난이 올 때마다 이런 걱정의 메커니즘으로 살아가게 되면 뭐 그 사람은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써먹는 방법인데
저라고 왜 살면서 지금 저도 이제 인생을 40년 넘게 살았는데 저라고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이 없었겠습니까? 막 어렸을 때는 도대체 오면 이렇게 힘든 시간이 오면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생겼나? 나만 왜 이렇게 인생이 정말 이렇게 불행한가? 재수가 없나? 막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선생님이 좀 예, 요렇게 이렇게 생각의 악순환의 고리, 걱정 메커니즘을 끌어내는 선생님 말에 좀 노하우를 좀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하거든요. 선생님은 가장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지혜로운 건 뭐냐면 어찌됐든 간에 지금 요 고리를 끌어내서 여기, 그러니까 이 고리에서 빨리 이렇게 벗어나는 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하루빨리 이렇게 빨리 좀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사용하는 방법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선생님은 아까 선생님은 요거를 이제 걱정 메커니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걱정 메커니즘이라고 얘기를 하고 악순환의 고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걱정의 메커니즘 그리고 그 고리를 끊는 방법 중에 선생님이 가장 먼저 하는 건 뭐냐면 선생님은 입을 꾹 닫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이제 사람이 걱정이나 염려에 둘러싸이면 사람이 불안하면 사람이 이제 불평불만을 말하게 되고요. 사람한테 의지하게 되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얘기들을 이렇게 저렇게 막 떠벌리고 다니고 언행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원래 있던 문제 플러스 알파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선생님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입을 꾹 닫습니다. 절대 말 실수하지 않도록 입을 꾹 닫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어지면 생각까지 같이 힘들어지고 부정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내 언행을 할 때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거를 만약에 내 삶에 힘든 시간이 왔다 그러면 선생님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입을 꾹 닫습니다. 네. 선생님 두 번째는 뭐냐면 삶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그 선생님은 딱 이거만 해요. 뭐 하냐면 운동합니다. 왜냐면 운동을 해서 몸을 피곤하게 만들면 나쁜 생각을 할 확률이 그만큼 떨어지거든요. 선생님 운동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선생님은 독서하고 공부합니다. 그리고 가족만 신경 씁니다. 이거 말씀드릴게요. 선생님이 왜 운동에 집중을 하냐면 몸을 움직여야지 부정적인 생각을 최대한 안 하거든요. 선생님은 그래서 선생님한테 힘든 시간이 오거나 나한테 좀 고난이 찾아온 것 같다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든지 그 시기를 지혜롭게 넘기기 위해서 선생님은 운동을 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독서하고 공부를 합니다. 아, 내가 성장할 때가 됐구나. 내가 다시 한번 좀 어금니를 몰 때가 됐구나. 그리고 내 머릿속에 좋은 생각을 잔뜩 집어넣을 때가 됐구나. 여러분들 그 어떤 컵에 여기 이렇게 구정물이 들어가 있으면 구정물이 있고 이렇게 찌꺼기가 있으면 이거 여러분들 물 깨끗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여기 있는 찌꺼기나 불순물을 이렇게 계속 밖으로 걷어내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좋은 물을 계속 집어넣으면 깨끗한 물을 계속 집어넣으면 구정물이 점점 밖으로 나가고 점점 깨끗한 물로 바뀝니다. 여기서 말하는 깨끗한 물을 계속 집어넣는다는 게 독서하고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좋은 생각을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좋은 생각을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선생님 이거 깨닫고 되게 참 좋았거든요. 어떤 물컵에 불순물이 많고 찌꺼기가 많은 이렇게 좀 더러운 물이 있으면 내가 이 물을 깨끗하게 하고 싶다고 하면 안에 있는 찌꺼기를 밖으로 계속 뭐 채 같은 거를 걸러내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좋은 물을 계속 집어넣으면 더러운 물이 밖으로 나가고 점점 깨끗한 물로 채워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가 깨끗한 물을 집어넣는다는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을 계속 집어넣으면 점점 내 생각이 좋은 생각으로 채워가고 어느 순간 좋은 생각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예, 선생님이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선생님은 그리고 가족만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선생님은 힘든 시간 오면 불필요한 인간관계나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정말 딱 내 인생에서 집중해야 될 것만 딱 집중하고 제 시간 선생님이 가진 시간하고 에너지가 불필요하게 소진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뭐 만남이나 교제 같은 거를 일절 다 줄여버리고요. 내 삶이 회복하는 데에만 선생님은 시간하고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삶이 되게 단순해져요. 삶이 되게 단순해집니다. 되게 명쾌해지고. 예. 선생님이 써먹는 방법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서두에서 말했던 나한테 고난이나 힘든 일이 생기면, 이렇게 걱정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걱정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게 되면, 내 삶이 걱정과 염려, 불안에 잠식이 돼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걱정의 악순환 고리를 빨리 끊고, 빨리 빠져나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선생님이 쓰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입을 꾹 닫습니다.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고 후회할 일이 생기거든요. 선생님은 그래서 입을 꾹 닫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삶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그냥 눈 떠서 잘 때까지 딱 이 세 개만 해요. 운동하고, 선생님 독서하고, 공부하고, 선생님 하는 직장일 하고, 그리고 가족만 신경 쓰고 나머지를 일절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불필요하게 삶에서 제 시간하고 에너지가 소진이 안 돼서 내 삶을 회복하는 데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한 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6개월 지나면 정말 거짓말처럼 내 삶이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예.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좀, 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책에서는 또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어, 14번 두드러 맞으면 14K가 되고, 18번 두드러 맞으면 18K가 되고, 24번 두드러 맞으면 순금이 됩니다. 고난은 정금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선생님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고난은 누구한테나 찾아옵니다. 누구한테나. 선생님이 감히 장담하는데 고난 없고 힘든 시간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선생님 얘기는 좀 이따 뒤에 좀 해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 요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고난이 찾아왔다. 내가 이거를 내 인생의 디딤돌로 삼을 건가? 아니면 고난이라는 그 힘든 그 무거운 바위에 내 삶이 잠식이 돼서 그냥 지금 무너질 건가 선택하셔야 되는데 누가 봐도 1번이 멋있는 건지는 알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그나마 좀 버티실 것 같아요. 첫 번째, 내가 성장할 때가 됐구나. 고난이 찾아오면 이런 신호예요. 내가 성장할 때가 됐구나. 두 번째, 내 삶을 좀 내 삶의 전 영역에 대해서 점검하고 되돌아볼 시간이구나. 세 번째, 나한테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된다는 신호구나. 요렇게 이제 알아먹고 고난을 해석하면 내가 좀 이길 힘이 생길 겁니다. 예. 여러분들 결국 인생은 선택이고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힘든 시간이 오시면 이렇게 좀 반드시 내가 드디어 이제 디딤돌로 삼을 시간이 왔구나. 성장할 때가 됐구나. 내 삶의 전반적인 전체 영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좀 되돌아볼 시기가 됐구나.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뭐였지?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는 신호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서 정말 선생님 너무나 좀 이렇게 멋있다고 생각한 구절인데, 인간의 가장 큰 능력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시면서 고난 때문에 인생에서 한번 크게 넘어지셨으면 다시 일어나서 툭툭 털고 다시 또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실 수 있으세요. 예, 그래서 인간이 위대하고 인류 역사가 위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토록 커 보이는 일도 뒤돌아보면 별일 아닙니다. 선생님도 지금 이제 40대를 보내고 있지만
선생님도 수능 봤겠죠? 선생님도 수능 잘못 보면 인생 망치는 줄 알았어요.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네, 선생님이 지금 40이 됐을 때 수능을 바라보면 괜찮아. 수능 조금 못 봐도 인생 큰일 나지 않아. 선생님이 대학 졸업하고 선생님이 3년 동안 백수한 적이 있습니다. 임용고시가 계속 떨어졌어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선생님이 이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친구들은 이제 뭐 임용고시 붙어서 막 전교사 되고 뭐 1년 지났다가 이제 결혼한다고 그러고 이제 막 이제 자리를 막 잡아가는데 선생님은 그때까지는 해도 선생님은 저 10원 한 장 못 벌고 선생님은 저기 정말 저 바닥에 있었거든요. 정말 그 어떻게 인생이 와 어떻게 이렇게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내가 저 친구들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막 자포자기하고 막 이렇게 정말 이렇게 바닥에 허우적 된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 지금 결혼해서 정말 애기들 낳아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내가 고3일 때, 내가 어떤 취업 준비생일 때는 내가 이거 못하면 인생 큰일 나고 박살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렇게 물론 그때 인생에는 중요한 일이지만 내가 그거 잠깐 못했다고 내 인생이 그렇게 크게 무너지거나 박살나지 않습니다. 너무 여러분들 그렇게 불필요하게 고생 안 하셔도 됩니다. 진심이에요. 예. 그래서 책에서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풍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터널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견디면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 보면 그 시간이 유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고난에 대해서는 계속 그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들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오면 디딤돌 삼을 때가 됐구나. 내가 성장할 시기가 됐구나. 그리고 내 인생 전 영역을 점검하고 되돌아볼 시간이 된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예. 근데 이렇게 해야지 사람이 조금 정신 차리고 성장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반드시 지나갑니다. 지나가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지금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분들 잘 이겨내시고 지혜롭게 잘 이겨내셔서 예, 한 단계 더 도약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시간으로 선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얘기를 좀 하나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쓴 책입니다. 부끄러운데요. 예, 제가 쓴 겁니다. 이거 제가 언제 썼냐면 이거 2013년도에 쓴 거거든요. 선생님이 아까도 잠깐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선생님이 26살에 이제 대학 졸업하고 선생님이 철저하게 3년 동안 백수였거든요. 미치겠더라고요.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임용고시를 계속 떨어지고 집안에도 막 안 좋은 일 생기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공부할 의욕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선생님들 맨날 그 힘든 시기 때는 집에서 그냥 선생님 방에 처박혀서 그냥 뭐 치킨 시켜 먹고 맨날 그냥 TV 예능이나 다운받아 보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좀 힘든 시간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선생님들 정신을 차리고 선생님도 이제 그 생각의 고리를 끊고 선생님도 이제 나오려고 노력을 한 거죠. 선생님이 그때 무슨 결심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나처럼 열심히 하고 막 아둥바둥 열심히 사는 친구도 있을 텐데 왜 안 되고 자꾸 실패할까? 내가 방법이 틀린 건 아닐까? 나하고 분명히 전국에 어, 열심히 하고 정말 노력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성과는 못 내는 친구들이 있을 거다. 이런 친구들은 돕고 싶다.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그런 좀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을 좀 먹고 선생님이 그때 좀 열심히 좀 책을 보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2013년도에 내가 들어줄게라는 선생님 멘토링 책을 좀 냈고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젊었을 때 선생님 노력값이죠. 예. 선생님이 또 다음에도 기회 되면 이 책은 또, 좀 부끄럽지만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분명히, 어, 열심히 하고 싶은데 방법은 모르겠고, 누구 하나 나한테 도움의 손길을, 주거나
응원해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용기를 좀 냈고요. 그리고 선생님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선생님 정말 미약한 선생님이 저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좀 온라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좀 미치는 게 좀 지혜롭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선생님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저렇게 말 못할 사정으로 좀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힘내시고요. 선생님이 또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 반드시 지나갑니다. 잘 견디시고 묵묵히 이겨내시면 반드시 지나가고 그 힘든 시간을 추억하시면서 웃으시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오니까 잘 이겨내시고요. 어, 선생님이 감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힘든 시간 보내실 때 정말 좋은 책들 많이 읽으셔서 좋은 생각을 계속 좋은 생각을 계속 주입하셔서 여러분들 좀 성장하고 발전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그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요 두 번째, 세 번째 책 인생은 선물이다, 사람이 선물이다 책도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누군가는 당신을 위해서 묵묵히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죠. 영재쌤이었습니다.